성주님의 행차시다! 성주님이 돌아오셨다! 자들이 물건을 가득 실은 채로 돌아왔어. 성주님께서 이번에도 틀림없이 황실과 큰 거래를 한 게 분명해. 성주님께선 도성 운소에서 열리는 행사에 초대받아 참관하러 가신 거 아니었어? 공주가 수고를 던져서 배필을 정한다던데? 우리 현우성은 예로부터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어. 성주님이 가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체면을 세워준 거야. 구경이 재밌다는데 어찌 장사보다 중요하겠어. 빨리 인사해, 빨리! 성주님의 마차가 왔어! 성주님을 뵙습니다. 성주님, 성주부의 손님방은 성주님께서 미리 내리신 지시대로 정돈해 두었습니다. 그래, 성주님께서 말씀하신 귀비는... 공주, 마차 안에 얼마나 더 있을 생각이지? 공주는 나에겐 참 스스럼 없네. 그래, 먼 길을 왔으니 손님 대접을 해줘야지. 공주, 성주부에 온 걸 환영해. 너희는 반대편 성문으로 가서 찾아보거라. 나머지는 나와 함께 이 근처를 다시 샅샅이 뒤진다. 응? 공주? 혼인을 피해 도망치는 건가? 돈이라면 부족하지 않은데. 현우성은 줄곧 황실과 서로 간섭하지 않고 지냈어. 초대받긴 했지만 내가 운소에 온 건 작은 장사를 하려던 것뿐이었고, 난 골칫거리를 데리고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 주위를 샅샅이 찾아봐라. 공주님은
분명 아직 성 안에 계실 거다. 예. 운소가 성대하게 부마를 간택한다고 하더니 결국 가장 총애받는 공주를 잃었단 말이지. 황성뿐만 아니라 운소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꼴은 나도 못 본 것 같네. 사는 게 심심하니 운소가 시끄러운 꼴을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네. 증표는 먼저 받아두지. 발목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공주께선 잠시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 같으니 부디 양해를 부탁하지.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발 풀고 내려. 무슨 일인데? 공주, 다시 한번 말해볼래? 공주가 다친 건 발이지 머리가 아니야. 이상하지. 감히 내 얼굴만 보고 그런 마음을 품은 이는 당신이 처음이거든. 내 기억이 맞다면 나는 당신을 성 밖으로 데려가겠다고만 했을 텐데 공주께선 요양에 전념하고 다 나은 뒤엔 내가 성 밖까지 배웅해드리지. 수구를 던져서 배필을 정하는 거? 당신과 나? 들어보니 내게 이로울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난 남의 재미를 보려는 것뿐이지 남에게 이용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현우성도 누구의 거래든 다 받아주는 곳이 아니고. 거침없이 들이대는 게 폭죽 같네. 공주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럼 해봐. 누구인지 맞춰보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이 바둑이나 마저 두지. 등불 축제까지는 아직 몇 달이나 남았는데 공주께선 그때까지도
자신이 여기에 남아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건가? 단수. 책에 나오는 뻔한 것들은 재미없지. 한 번 놓은 수는 되돌릴 수 없는 법. 괜히 힘 빼지 마. 바둑판은 탁자에 박혀 있으니까. 공주는 문식으로 안 되면 무력으로 나오는군. 국수인 줄 알았는데 초짜 바둑꾼일 줄이야. 또 다른 수는 없어? 거듭 패하고도 물러서지 않으니 공주의 끈기는 정말 감탄스럽군. 그 석 달의 약속은... 내 말은 오늘부터 공주가 만남을 청하면 전부 응하겠다고. 며칠 동안 내가 초대에 응할 수 있게 어떤 이가 온갖 수를 다 쓰더군. 이제는 재간도 다 떨어진 듯하고 나도 마침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 공주와 연애하면 얼마나 더 흥미로울지 궁금하거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지. 재촉하지 마. 패배를 인정해야지. 피하지 마. 완성. 네 이런 모습이 내 어떤 벗과 꽤 닮았거든. 우쭐할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고 화날 때는 미간이 찌푸려지며 도발할 때는 산적 우두머리 같은 게 말이야. 기회가 되면 서로 소개해 줄게. 착각이야. 만듦새가 거칠고 새겨진 모양도 조잡한데 공주는 이런 걸 어디서 구해온 거야? 싫다고는 안 했어. 어떻게 이걸 만들 생각을 한 거야? 공주께서 꽤 마음을 썼군. 이건 합혈용으로 만든 거네. 성주부의 보물창고에도... 네가 쓴 게 내 창고에 있던 거군. 네가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한 적도 없고. 종이였어도 받았을 거야. 무엇으로 만들었든 무엇을 만들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당연히 마음이지.
2시즌. 둘 다 아니야. 돌아가자. 달빛은 나쁘지 않은데 나랑 밤낚시를 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밤새도록 세상 모르게 잠만 자니까. 무슨 뜻이야? 고육지책을 쓰는 거야? 기꺼이 미끼를 물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이 나무는 아무도 다듬지 않으나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지. 고를 줄 아네. 열매 반쪽으로 날 매수하려는 건가? 또 다른 수는 없어? 그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 네가 제일 마음에 든 그것다. 공주가 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부마가 되어줄 건지 물어보려는 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뭐라 대답할지 어떻게 알겠어? 더 단단히 붙잡으려고 일부러 풀어주는 건가? 그야 당연히 약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어떤 술책이야? 위장부터 먼저 공략하는 건가? 이 탕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날 골탕 먹이려는 거야? 알고 보니 성주 골탕 먹이기가 아니라 준 만큼 돌려받는 거였네. 뒷산에 와서 소화하자고 떼를 쓰길래 데리고 왔더니 또 담이 작은 쥐처럼 겁을 잔뜩 먹었네. 맹수는 없고 맹금류는 한 마리 있어. 위에 봐봐. 어미새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저 새가 계속 날지 못한다면 길보단 흉이 많겠지. 그냥 궁금해서. 제가 둥지에 머물지 밖으로 날아오를지. 눈 떠. 스스로 날아올라야
내가 받아줄 수 있어. 공주께서 아주 급하게 성을 떠나셨던데 왜 내가 배웅하게 하지 않고? 아, 벌써 석 달인가? 시간 참 빠르군. 그럼 공주는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 길로 쭉 가면 가장 가까운 게 바로 청운군이야. 허나 그곳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 살기 힘들지. 차라리 리주로 가. 산 맑고 물 맑은 좋은 곳이지. 말이 확실히 영특하군. 이 둘은 첫눈에 반한 거야. 둘 다 아니야. 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있으니 산속 온천을 즐기기에 가장 좋을 때지. 내가 전왕조의 별궁을 하나 아는데 그곳은 짐에게 온천수를 끌어다가 궁궐의 연못 속에 모아두었지. 같이 갈래? 맞아, 내가 샀지. 지금 공주는 사람 하나에 말 한 필, 나도 사람 하나에 말 한 필. 딱 맞지 않나? 이 높이라면 신선이라 해도 떨어져 죽을 거야. 공주는 구름을 벗삼아 밭을 갈고 달을 벗삼아 씨를 뿌리며 세월 따위는 묻지 않고
느긋이 살아가는 날들을 좋아하는 건가? 세상은 어떻게 정의하며 무엇이 자유라 생각하는데? 공주라면 그럴 것 같네. 허나 세상 일은 대부분 지루하고 흥미가 없지. 항상 흥미가 있는 건 어려운 일이지. 공주는 어떤데?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법이지. 내가 감히 공주님의 등선길을 막을 순 없지. 올라가고 싶으면 오르고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 여기는 바람이 차서 시종이 편전에 따뜻한 차와 다과를 준비해 두었다고 하니 공주께서 마음대로 해. 그럼 실례하지. 방금 공주는 선인들이 이곳 경치가 마음에 들어서 궁전을 이곳에 지었을 거라 했지. 틀렸어. 이 별궁에는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 듣고 싶어? 맞아. 하지만 나에게 있어 먹을 걸 주는 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 그건 네가 한 말이지. 이 별궁은 사실 전왕조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더 오래전에 고대의 제왕이 지었어. 그는 장수의 길에 집착한 나머지 무수한 인력과 재물을 써서 사방의 영단과 묘약을 찾아다녔지. 아니, 그에겐 연모하던 여인이 있었어. 두 사람 사이는 돈독했지만 이 일에 있어선 뜻이 같지 않았지. 훗날 제왕은 마침내 선단을 손에 넣었지만 그 여인 또한 그를 떠나버렸어. 사랑하는 이를 잃은 뒤에 그는 날마다 별궁의 가장 높은 회랑에 올랐어. 그녀가 그의 모습을 봐주기만을 바라며. 그건 이야기 속 인물에게 물을 일이지. 난 그저 이야기를 전하는 자일 뿐이야. 조금 실망한 표정이군. 나에게서 어떤 감동적인 깨달음이라도 듣고 싶었던 건가? 아니,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 깨달음을 주거나 도리를 설파할 필요는 없어. 난 이야기 속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정이 있다고 하기엔 제왕은 약과 그 여인 사이에서 전자를 택했어. 정이 없다고 하기엔 미련하게도 별궁에서 한평생을 기다렸지. 재미있지 않아? 공주라면 어느 쪽을 택할 거지? 정말 의지가 확고하군. 기특하네.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이야. 가자, 다과 먹으러.
아가씨, 요 식탐 많고 영리한 녀석한테 끌려오신 건가요? 예전부터 종소리가 울리면 밥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아직 식사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녀석이 배가 고파 찾아간 모양입니다. 아가씨, 방금 종을 2번 울리셨는데 한 번 더 울려보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3번의 종소리로 복과 벼슬, 장수를 기원하지요. 하지만 이 종으로 기원하는 건 반나절을 찾아다녔는데 여기 있었군. 내가 전에 말했던 벗 기억나? 이 녀석이야. 공주가 낮잠에 취한 건지 아니면 불어오는 바람에 몽롱해지기라도 한 건지. 오, 그럼 산속 요괴와 마주친 모양이네. 겁나? 공주는 정말 한결같이 욕망에 눈이 멀었군. 허나 난 공주가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마음에 들어. 방금 이 종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았어? 이건 마음의 종이라 불려. 무척 조심스럽게 잠입하여 행적이 발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저택 안의 경계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 훨씬 느슨합니다. 공주님, 저희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시죠. 공주님께선 이미 부마를 간택하신 겁니까? 혹시 그분이 현우성의 성주입니까? 금지옥엽 같은 공주님을 감히 거절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정에서 이미 공주님을 위해 수많은 인재를 다시 골라두었습니다. 공주님께서 돌아오셔서 배필을 고르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법이지.
가서 이걸 그녀에게 전해. 상사교 옆 해질녘에 만나도록 하지. 버드나무 강가에서 내일 아침 그대를 기다리리. 그는 날마다 별궁의 가장 높은 회랑에 올랐어. 그녀가 그의 모습을 봐주기만을 바라며. 유리창가의 그림 같은 경치라. 혼자 구경하면 지루하지 않아? 그럼 공주는 오늘 밤 누구를 위해 온 거지? 누군가 분하고 조급했던 게 나를 못 봐서였군. 그야 물론 이곳 경치가 훌륭하니까. 그루터기를 지키며 널 기다리기에도 좋고.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공주가 오지 않았다면 내 선물은 전하지 못했을 거야. 등불 띄우기 가장 좋은 곳은 찾아놨어. 높은 거 무서워? 꽉 안아. 술을 핥는 고양이네. 경치를 감상하기 좋은 곳이지. 등불을 띄우기에도 좋은 곳이고.
네가 정말 오지 않았다면 오늘 밤 이 도성의 등불은 모두 널 위해 켜졌겠지. 그중 하나는 네가 볼 수 있을 테니까. 응? 날 빤히 쳐다보는 건 이 수많은 등불이 함께 날아오르는 것보다 내 얼굴이 보기 좋은 건가? 아, 기억나네. 그게 네 첫 번째 선택이었지. 호위가 내 저택에서 너를 찾아낸 밤, 넌 또 한 번의 선택을 했고, 공주도 나에게 선택지를 남겼잖아. 내가 안 올까봐 걱정되지 않았어? 군대를 몰고 와 공격하는 것보단 역시 현우성과 거래하는 편이 훨씬 매력적이지. 공주께서 잊은 건가? 난 장사꾼이야. 조급할 거 없어.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하니 천천히 생각해봐. 네가 알아야 할 건 하나야. 나도 내 선택을 했다는 거. 공주 전하께서 무척 뿌듯해 하시는군.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거야. 나랑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로 공주를 납치하는 거네. 명분이 없는데 어쩌지? 이제 호칭을 바꿔도 돼, 공주.